여러분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의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상황에 따라서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여행 상품 상담 업무는 전화 응대가 좀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객이 인터넷에서 상품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 그 상품을 확인을 하고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예약을 하면은 여행사 직원이 그 예약 명단을 확인을 하고 고객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능 유무, 그다음에 이 상품의 특징,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뭐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제 부분이라든지, 현지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사항 등을 전화로 대부분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화 응대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기,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화는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청각적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의사 전달의 수단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청각적, 그러니까 막 목소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듣는 게 주 목적이다. 그래서 내용뿐만이 아니고 음색과 음성의 크기, 그다음에 톤, 그다음에 속도 등의 요인이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전화 응대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의 빠르기, 말이 너무 빠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음색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시간적 제약을 받고 상대의 표정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로 오해나 잘못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고객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의 표정,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을 때 반응과 이런 것들이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응대가 가능한데, 이 전화 응대는 오로지 목소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억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담원이 뭔가 이제 그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싸나워요. 막 이렇게 막 화난 목소리처럼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기분이 나빴었던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뭐 어떤 제품, 그러니까 고객센터의 전화뿐만이 아니고 친구들과의 전화했을 때도, 아니면 지인들과도 전화했을 때도,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어 선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잘 사용하려면 충분한 주의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외의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여행사에 근무를 할 때, 직원으로 근무를 할 때, 신입사원 때는 전화 받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예, 전화 받는 게. 왜 그러냐? 나는,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였으니까, 적절하게 통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이 막 화를 내고 막 하니까 처음에 그게 좀 두려웠었죠. 그래서 이 전화 응대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반복 수달의 연습.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전화 응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상의 매너가 기업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대기업들의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많이 하죠. 예, 그런 것들이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자신의 전화 응대로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새기기 위해서는 밝은 음색과 품위 있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중한 태도가 또 중요하죠. 전화 응대의 특성과 중요성을 좀 살펴보면요.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첫 이미지다. 네. 왜냐면은 고객과 첫 통화는 나의 목소리, 그 다음에 나의 말투, 나의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그 회사의 이미지로 적용이 되죠. 고객의 입장에서 전혀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기업일지라도 직원의 전화 응대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경험을 한 게 카드사에 한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국민카드 있잖아요, 국민카드. 국민카드를 한동안 사용을 안 했어요. 다른 카드를 이제 메인카드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메인카드가 고장이 나서, 카드 마그네틱이랑 그 IC칩이 고장이 나서 택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카드를 결제를 하니까 그때 밤 11시 정도였거든요, 11시. 근데 갑자기 국민카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고객님, 지금 그동안 카드 사용이 없으시다가 밤 11시에 카드 결제가 됐는데 이게 고객님이 직접 결제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는구나.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상냥하게. 그래서 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전화 응대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2번.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유효한 도구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그 특성입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공간의 이동, 시간상의 고려 등이 필요하죠. 그렇죠. 고객이랑 즉 만나서 설명을 하려면 약속 장소도 정해야 되고 시간도 정해야 되고 요즘같이 코로나 이제 비대면 시대에 언택트 시대가 돌아오면서 고객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 전화상에서는요, 공간적 제약 없이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서로 간의 의사 교환을 즉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고 없는 만남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고객이 이제 그 전화를 그 회사에 상담원에게 전화를 할 때의 부분인데요. 언제 어떠한 내용의 고객 문의가 있을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평상시 자신의 업무 영역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식과 응대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상품 정보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고객과의 대면 없는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상대를 파악 또는 이해하고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습관적인 말투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업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발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고객센터라든지 전화 상담을 할 때는요, 항상 장려하는 게 표준어 사용을 강조합니다. 왜냐, 고객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음도 좀 부정확하게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이 상담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 선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5번, 고객과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녹취 많이 하죠, 녹취. 네. 고객과의 대화는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이며 업무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대화 내용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정보 체계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대화의 결과는 계약서의 내용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대화 내용은 객관적이면서도 신뢰성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행 상품은 무형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담원이 고객님 2일차 저녁에는 삼겹살 특식이 나갑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가니까는 삼겹살 특식이 아니에요. 그럼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겠죠. 그럼 누구 책임이냐? 상담원 책임인 거예요. 고객과의 대화 내용은 녹취를 통해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회사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일반 고객들도 녹취를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자동 녹취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항상 모든 전화를 녹취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는 계약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고객 응대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은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사적인데요. 뭐 거기 가니까 뭐 좋더라고요. 아니면 뭐 위험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상품의 특징과 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신뢰성을 높게 해서 전화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매뉴얼에 따른 인사 멘트인데요. 이 상담 매뉴얼. 모든 그 전화 상담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품에 대한 구성은 다 똑같으니까요. 이 부분 설명하고, 이 부분 설명하고, 이 부분 설명하고, 이 부분 설명하고. 고객이 이런 부분들에 질문할 수 있을 경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멘트도 또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걸 때입니다.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화를 겁니다. 이 TPO라고 하는데요. Time, Place, Occasion. 그래서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화를 이제 거는 부분, 그 다음에 고객의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소속, 용건 등을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인사를 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이거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통신사나 카드사나 전화 받을 때 먼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힙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땡땡 여행사 뭐 홍길동 과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용건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통화 중에 전화가 끊기면 즉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내용이 많아서 복잡할 경우에는 요점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부랴부랴 두루두루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소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종종 이런 것들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길어질 경우는 중요한 부분들, 요점을 정리해서 딱딱딱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통화를 원하는 상대방이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홍길동 씨에게 메모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정중히 부탁을 한다. 예, 전화를 걸 때. 자, 그 다음에 전화를 받을 때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요, 벨이 울리면 즉시 받고 메모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때는요,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벨소리 3번 울리기 전에 받아라. 왜냐면 이 여행사의,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예요. 전화 오는 거는 다 돈이거든요.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벨 소리가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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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울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벨이 울리면 즉시 전화를 받아서 응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인사말과 함께 자신의 부서와 이름을 밝힙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남아팀 홍길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 자신의 소속을 밝혀야 되고요. 만약에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은 전화를 늦게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죠.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팀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응대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다른 직원에게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걸려온 전화가 아니고 옆에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건데 전화를 돌려줘야겠죠. 그럴 때 이제 그 응대하는 방법인데요. 전화를 받아야 하는 직원이 통화 중일 경우에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기다릴지 메모를 전달할지 의견을 묻습니다. 홍길동 씨가 통화 중인데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홍길동 씨가 통화 중이신데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제가 메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응대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화가 30초가량으로 좀 길어질 경우 옆에 사람이 그랬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하냐. 홍길동 씨의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메모 남겨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화를 받아야 하는 직원이 부재 중일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뭐 식사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러 가거나 이런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메모 남길지를 못 씁니다. 샘플을 한번 볼까요? 홍길동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메모 남겨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홍길동 씨는 지금 잠시 외출 중인데 약 한 2시간 정도 후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메모 남겨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통화할 때입니다. 고객이 전화한 용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객이 어떠한 이유로 전화를 했는지, 무엇을 듣기 위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먼저. 그리고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의중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듣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근데 말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제일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말하는데 끊는 거. 끊어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일단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화를 끝까지 차근차근 쫙 듣고 나서 고객이 말이 끝났을 때, 아, 그래서 고객님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라고 바로 답변에 응대를 해야겠죠. 그리고 고객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물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중요한 용건은 복창해서 확인을 한다. 그래서 고객님 실례지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방콕 파타야 3박 5일 일정 중에서 파타야는 며칠 차에 가는 건지 혹시 그것이 궁금하신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서 중요한 용건을 복창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성을 바르게 말하고 말끝을 흐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그랬네요.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작게 하시고 그러지 않고 또박또박 하시는 거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의 맺고 끊음을 좀 확실히 좀 해줘야 고객 입장에서는 또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본인이 상대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 용어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현지, 우리가 랜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랜드사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항공기아 PNR이 어떻게 되고 뭐 PNR 여정이 이렇게 됩니다. 고객이 압니까? 랜드사가 뭔지, 뭐 PNR이 뭔지.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그 업계 용어를 고객한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 못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명, 일시, 장소 등은 천천히 명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 성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서 한 2번, 3번 말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고객과 통화 중에 다른 직원과 의논할 일이 있어 의논할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 내용을. 그러면 고객님 잠시만요. 그래서 선배님 저 방콕에 있는 호텔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들리겠죠. 그런 게 아니고 잠깐 내가 말하는 거를 이제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전화기에는 차단 버튼을 누르고 물어보고 고객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제가 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전화를 끊을 때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끝맺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항상 전화를 끊을 때는요, 고객이 먼저 끊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탁탁 여기 전화기가 있는데 예,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들리시나요? 전화 끊는 소리? 네, 이 소리인데 내가 고객 입장에서 전화를 끊기 전에 탁탁 소리가 들리면은 저 고객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바쁘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 설명을 또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로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대방에게는 경어를 붙이고 자기 측에는 겸양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객님 말씀은 이런 거죠. 아닌데. 아무튼 좀 이렇게 존댓말을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뭐 자기 측에는 겸양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존댓말, 존칭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고객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고객이 말을 쭉 하고 있는 중간에 딱 자르고, 고객님 그래서 이거 원하시는 거죠.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은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객 입장에서 얘가 지금 나랑 반말하는 거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공감의 표현을 할 때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라는 명확한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고객의 용건을 파악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려야 할 경우에는 바로 돌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죠? 홍길동 씨 계신가요? 잠시만요. 연결해 드릴게요. 하니 이제 다른 사람 갔어. 다른 사람도 연결했어. 그러니까 내선 번호를 정확히 파악해서 옆 사람에게 제대로 전화가 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대기 중인 전화는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통화 중 대기가 있잖아요.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그 정도. 근데 1분도 길죠. 30초 이내로 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고객님. 홍길동 씨한테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전화가 끊어질 경우엔 내선 번호가 1234번이니까 780-1234로 전화를 다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고객 입장에 좋죠.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여행 상품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담당 직원이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고객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상담원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모르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고객님,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고객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통화 중에 전화가 끊어질 경우에 먼저 다시 전화를 건다라는 부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서비스 화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명확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해야겠죠. 그리고 시선은 상대를 향해서 말해. 대면으로 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잘 듣고 맞장구를 쳐줘라. 네, 고객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을 해야 되고요. 침착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중하고 품위 있는 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대 고객 용어를 좀 살펴보면요. 이 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짧으면서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의미로 고객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이고 돕겠다라는 의미가 또 내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거는요, 굉장히 좀 중요하죠. 고객님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되게 좋아요. 영어로는 no thank you 라고 할 정도로 thanks는 생활 용어다. 감사합니다. thanks, thank you,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것도 일상화된 거죠. 뭐 excuse me처럼 예, 실례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 예, 한번 좀 이렇게 좀 숙달을 해서 고객 응대할 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또 그 금지 언어와 또 접객 용어가 있는데요. 금지 언어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안 됩니다, 없습니다, 모릅니다, 못합니다, 제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대 접객 용어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표현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